김재기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본회의 결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예산 성과와 입법 성과 또 정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D 예산 6천억 추가 반영, 새만금 SOC 예산 3천억 증액, 농어민 지원 예산 459억 등의 예산 성과가 그렇고 또 요양비 건보 적용, 초등 돌봄 사업 등의 정책 성과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국민의힘 명의의 프랑카드가 전국 곳곳에 일제히 걸렸습니다. R&D 예산, 새만금 SOC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을 당초 삭감했던 주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성과라는 예산 증액이 국민의힘의 성과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정말 말문이 탁 막힙니다. 요양비 건보 적용 예산도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적은 액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신들의 성과라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당부합니다. 상인들 간에도 최소한도 상도의가 있듯이 정치에도 최소한도의 정치 도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마음에 들면 또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고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정상적인 정치 문법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출처는 밝히고 가져다 쓰기 바랍니다. 여당다운 최소한도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문법, 국힘의 문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또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고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국 요양병원 1,400개 중에서 고작 10개 요양병원에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년부터 간병비 지원이 대폭 확대가 돼서 국민 부담이 5분질로 줄어들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작 본 사업의 시행은 2027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에는 제대로 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으로 과제를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속임 정책에 불과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여당이 스스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당장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도 염치조차 없는 정부입니다. 내년도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노력으로 겨우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간병비 정책은 국민들이 야당의 정책에 대한 홍도가 높자 마지못해 눈치보며 끌려가듯 추진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50억 원 이상 보유로 완화할 경우에 과세 인원이 70% 가까이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368명에 불과하며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4,161명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3,368명에서 4,161명으로 무려 9,207명, 68.9%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숫자만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을 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작 9천여 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서 정권에 관계없이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과세 정상화인 형평성 제고 노력을 일거에 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역사와 정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밝혀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2016년 기재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던 당사자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이력을 가진 그러한 후보자가 얼마나 소신껏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상입니다.